안녕하십니까. 다시 쓰는 진비록 임진왜란 평설가 이승화입니다. 이전에는 그 진주성으로 가는 이제 경로에 있는 그 함안과 뭐 어령 지역의 어떤 전투 초기 사항과 함께 그 명군의 그 진주성 지원 약속, 또 이를 믿은 이제 진주성 내 상황 등을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해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주성 전투 상황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피해국인 이제 조선 측의 기록 이외에 침략국인 그 일본 측의 기록도 같이 이제 비교하며 이제 이야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성 전투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먼저 그 진주성 자체에 대한 이제 사전 지식을 이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임진왜란 당시의 그 진주성의 그 성곽 배치를 이제 표시한 것인데요. 보시는 분들 중에 혹 그 무언가 이상한 점이 좀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임난 당시 그 주요 전투가 이루어졌던 이제 지역들의 그 성곽 배치도입니다. 조선 시대의 그 성들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경주나 이제 남원성 같이 사각형의 이제 정방형을 이루거나 주변 그 지형 지세에 이제 맞추더라도 이제 가급적 그 원형에 가깝게 이제 성곽을 이제 조성했음을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그 도시 계획적인 측면이 물론 가장 주요한 요인이긴 하나 그 군사 방어적 측면에서도 그 적에게 노출되는 그 방어선 길이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최대한 그 원형에 가깝게 하는 것이 이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 앞에서 보신 그 진주성 형태는 예외적인 그 형태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진주성과 유사한 성이 이제 하나 있다면 이제 평양성을 이제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고구려의 그 수도였던 이제 평양성의 모습인데요. 그 대동강과 이제 보통강이 이제 삼면으로 이제 희감아져 있음과 함께 그 성곽이 그 하천을 따라서 이제 위아래로 이제 길게 늘어서 있음과 북쪽의 그 일부 지역만 이제 평지로 이제 노출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 그 공격 루트에서 보면 성내 그에도 그 내성이 일정 거리를 두면서 이제 삼중으로 이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공격하는 쪽이 이제 북쪽 성곽을 이제 1차 돌파하더라도 그 성 내부의 뭐 2중, 3중의 그 내성에 의지해서 그 순차적인 이제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이 그 한 번에 그 함락되지 않도록 이제 구성했음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임난 당시에는 이제 평양 외성은 이제 사실상 이제 유명무실한 뭐 상태였던 것으로 이제 추정되나 여러분이 뭐 얼핏 보시기에도 뭐 성을 공격하기가 어려운 그 지형 지세와 다중 성곽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음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그 진주성도 이제 평양성과 유사하게 그 남강을 끼면서 이제 길게 그 늘어져 있는 형태지만 그 삼면이 그 모두 그 노출되어 있음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서문 쪽은 그 인근에 그 나불천이라는 뭐 하천이 있고 뭐 지대도 이제 꽤 높아서 이제 적이 공격하기가 이제 여의치 않은 형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방면을 제외하면 이제 북쪽 성곽이 이제 동서로 이제 길게 이제 늘어져 있어 그 방어해야 할 그 면이 넓고 동쪽 또한 그 일반 평지에 이제 축조한 성인데다가 그 높이마저도 한 5m 정도 내외 정도였던 것으로 이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 내부를 보시면 뭐 외곽 성곽 위에는 뭐 내성도 전혀 없음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비록 북면에 뭐 대사지라고 하는 이제 천연 습지가 있고 동쪽과 이제 구 북문 쪽에는 이제 그 인공적인 뭐 도량을 이제 일부 조성하기도 이제 하지만 그 규모가 이제 크지 않았고 그 실제로도 그 전투 개시 2, 3일 만에 일본군에 의해 이제 메워지면서 그 해자로서의 어떤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통상 그 진주성을 가리켜서 뭐 천연의 요새라든지 뭐 또는 뭐 수성의 용이한 곳이라 이제 평하는 이제 당대 기록들만 보고 이를 그대로 뭐 인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현실과 좀 동떨어진 평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진주성이 처음부터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기록은 그 김성일의 그 막료로 이제 활동하였던 그 이로라는 분이 이제 쓴 이제 용사일기의 기록인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그 경상감사였던 이제 김수가
그 임난 직전 그 진주성이 이제 작다고 여겨서 그 동남쪽의 그 한 모퉁이를 허물고 이제 물이 개는 이제 땅까지 이제 성을 넓히니 이제 물이 이제 조금만 차도 이제 성벽이 이제 어그러지고 또 성이 낮고 이제 확 트인 곳에 있어 그 적들이 높은 곳에 오르면 이제 지키기 어려운 그 형사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뭐 김성일이 이제 이런 점을 보고 일부 뭐 포로와 이제 사대를 설치하는 등 그 성의 이제 방어 시설을 뭐 일부 이제 보강하였으나 그 한계가 있었고 이후에 이제 성이 함락된 것도 이제 이것 때문이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임진왜란 발생 1년 전 그 조선 조정은 이제 김수를 시켜서 경상도 일대 이제 성곽을 이제 정개축해서 보수하도록 하였는데요. 그 진주성도 이때 그 정개축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진주성의 그 시대별 그 축성상을 이제 도식하여 본 것입니다. 임난전의 그 성곽 배치는 그 화면에 이제 붉은 선으로 이제 관문은 이제 서문, 북문, 남문 이렇게 세 곳이었으나 김수가 이제 성을 이제 동쪽으로 이제 확장 그 정축하면서 새롭게 이제 신북문과 이제 동문을 만들고 기존 남문의 위치도 이제 이동시키면서 앞서 보신 그 동서가 이제 긴 형태가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때 그 기존 그 동쪽의 성곽을 남겨둔 상태에서 추가로 그 동쪽 방면성을 더 정축했다면 기존 성곽이 내성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실제로 그 진주성은 그 임난 직후 창원에 있던 그 경상 우백령을 이제 진주로 옮겨오면서 그 다시 그 일부 개축을 하는데요. 2차 진주성 전투의 이제 교훈 때문인지 심약한 그 동쪽의 그 도출부와 이제 동문은 이제 아예 이제 없애버리고 신북문과 이제 남문을 이제 바로 이제 이어지도록 이제 하고 성내에도 이제 평양성처럼 내성도 이제 추가로 이제 쌓아서 이중 방어 체계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영 등 뭐 주요 이제 관하 건물 등은 이제 전부 그 내성 안쪽으로 이제 옮겨 배치합니다. 초기의 그 성곽 기준으로 이제 둘레의 길이를 좀 비교해 보면 그 임난 당시에는 그 방어해야 할 길이가 거의 뭐 2배 가까이 이제 늘어난 것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점은 뭐 김수의 그 크나큰 그 판단 착오가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현재의 그 진주성을 이제 북서쪽 이제 방향에서 이제 바라본 것인데요. 서쪽의 그 지대가 이제 상당히 이제 가파르고 이제 높은 것과 함께 그 동쪽으로 이제 갈수록 그 점차 그 낮아지면서 그 옛 동문이 있는 쪽은 그냥 그 평지였음을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조선 후기 그 19세기의 그 진주성 모습인데요. 앞에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성과 내성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음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진주성에 대한 이제 설명은 뭐 이 정도로 이제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8일간의 그 2차 진주성 전투 사항을 이제 살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선과 일본 뭐 양국 모두의 그 전투 기록을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조선 측 기록은 뭐 주로 이제 선조실록과 이제 수정실록, 뭐 난중 이제 잡록의 이제 기록으로 그 일자별 뭐 전투 사항이 이제 잘 나와 있는데 사실 뭐 그 내용을 읽어보면 거의 뭐 동일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뭐 같은 문헌을 뭐 양 사료가 이제 같이 이제 참조했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의 이제 사료를 이제 다른 쪽이 이제 그대로 이제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그 2차 진주성 전투의 사항들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2차 진주성 전투 당시 그 성 주변에 그 일본군 그 배치 상황을 이제 개략적으로 이제 표시한 것입니다. 실전투가 시작되는 이제 6월 22일부터 이런 형태의 그 대진이 이제 생긴 것은 아니고요. 그 일본군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추가 정원된 그 26일 그 이후에 그 전투 그 막바지 상황으로 이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과 일본의 양측 기록을 이제 토대로 해서 살펴보면 21일 그 선봉대가 이제 말티니 고개를 도착한 뒤에 그 22일경 그 가토와 구로다 일군이 먼저 도착하여 이제 일본 진주성 공격에 이제 서전을 이제 시작합니다.
연이어서 뭐 24일 뭐 우키타, 뭐 고바야카와, 뭐 모리 등의 이제 추가 병력이 이제 연이어 이제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후 그 26일경에는 이제 소수행장의 이제 부대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세해서 그 대대적인 이제 공성에 나서게 되면서 진주성의 그 어떤 전황은 이제 나날이 그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리게 됩니다. 특히 그 하나 이제 특이한 것은 그 1차 진주성 전대와는 달리 그 남강 건너편에도 그 기카와 그 히로이에 등의 그 병력 등이 이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이제 강을 통해 이제 대피하는 이제 군간민들까지 그 학살할 목적으로 이제 배치된 것입니다. 실제 그 엄덕기의 이제 기록을 보면 이제 장막비로 이제 불어난 이제 강물로 인해 그 추격하던 그 일본군도 이제 익사자가 이제 발생했다는 이제 기록도 이제 나오고 그 도주하는 이제 군간민 그 1000여 명의 그 수급을 베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조선 측 기록에 뭐 진주성 사방 그 백리에 뭐 아군이 없었다는 이제 기록으로도 그 당시 그 진주성의 어떤 그 포위상을 이제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전황도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록은 이제 전라도 관찰사 그 권율이 그 진주성 그 함락 그 전날인 그 6월 28일경에 이제 올린 그 진주성 전투상 보고로 이제 보이는데요. 22일 그 진주를 이제 공격한 이제 일본군이 그 24일에는 이제 진주를 이제 세 겹으로 이제 격급히 이제 포위하고서 뭐 죽교나 뭐 죽부 등을 만들고 또 가루까지 이제 만들었는데 그 위에는 뭐 100여 명이 올라갈 수 있었다 이제 하고 있으며 그 포를 쏘아대는 소리가 그 사경에까지 이제 이르렀으며 그 남강 그 건너편에도 그 수를 알 수 없을 정도의 그 일본군 진영이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그 전황도 설명과 뭐 거의 뭐 일치함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조선과 일본의 그 병력 규모를 좀 이제 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이전 영상에서도 이제 보여드렸던 그 2차 진주성 전투 당시의 일본군의 그 총편제로 부산 본영 주변의 어떤 방어 병력과 이제 수군을 제외하고 그 총 93,000명의 이제 병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측 기록인 그 엄덕기에서는 그 진주성 공성 전투를 벌인 그 실제 전투 병력을 45,000명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엄덕기의 기록이 맞다면 실제 이제 진주성 이제 공선전에 이제 참가한 이제 병력 수는 이제 45,000이었고 그 각군 그 편제상의 그 나머지 이제 부대들은 그 진출로 상에 있는 뭐 창원, 함양, 뭐 어령 등에 이제 주둔해 있거나 그 진주로 통하는 이제 주요 길목과 그 단성, 뭐 삼가, 고성 등의 그 주변 지역으로 이제 나뉘어져서 조명연합군의 그 외곽 부대의 어떤 지원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 조선 측 기록을 통해서도 이제 일부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그 외곽으로 이제 철수한 이제 조선의 각 부대들이 이들 그 외곽에 배치된 이제 일본군들하고 뭐 일부 뭐 교전을 하거나 뭐 대치한 그런 기록들이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뭐 엄덕기의 기록을 뭐 100% 이제 믿을 수는 없으나 뭐 최소한 뭐 93,000명의 이제 병력 중에 반 이상은 뭐 직접적인 그 진주성 공성 공격에 이제 참가한 것은 이제 확실해 보입니다. 이에 맞서는 그 조선군 장수와 이제 병력은 뭐 이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충청도, 뭐 경상우도, 이제 전라도의 그 외지에서 온 지원군 그 2,800명과 그 진주성 및 이제 주변 그 속현에서 이제 차출된 그 진주 관내 그 3,000으로 이제 추정되는 이제 병력을 합해서 대략 한 6,000명 내외의 이제 병력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 당시 이제 관군과 그 의병 병력 외에 그 진주성 그 성내에 그 얼마나 많은 이제 백성이 있었는지는 이제 불분명한데요. 조선 측 기록으로는 이제 모두 합쳐서 뭐 통상 한 6만이라고 이제 하는 내용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진주성 전투를 이제 대표하는 인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제 사람이 그 창의사 김천일, 충청병사 황진, 경상우병사 그 최경혜입니다. 그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제 이들 세 분의 영정인데요.
혹 그 눈에 보이는 그 차이점이 이제 있으신가요? 그 양쪽의 그 김천일과 그 최경혜는 그 상당히 그 연배가 있어 보이는데 그 황진은 그 상대적으로 좀 젊어 보이시지 않으시나요? 실제로도 당시 그 김천일과 최경혜가 그 각각 그 만으로 56세, 뭐 61세로 그 당시 그 조선의 그 평균 수명을 이제 감안한다면 그 상당한 이제 고령자였음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뭐 이런 이유로 뭐 이분들이 뭐 최일선에서 이제 전투를 수행하기에는 이제 힘든 점이 있었을 것이고, 실제 전투는 그 당시 그 43세였던 그 손성장 그 황진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록은 그 이전 영상에서도 이제 소개해드렸던 그 진주성에서 이제 생활한 그 충청도 보령 출신의 그 정노의 소속 그 인발이라는 이의 이제 보고 내용 중 그 후미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뭐 진주성 전투가 뭐 22일부터 28일까지 뭐 사면을 이제 포위하고 이제 공격하였는데 그 넓이가 이제 2km에 이제 달하고 나머지 군사들은 이제 하루 이틀이나 뭐 4일 정도의 어떤 시간 거리를 두고서 인근 그 각 고을의 요해처를 이제 점거하고 이제 매복해서 아군이 뭐 지원하지 못하도록 이제 하였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진주성 전투 상황과 함께 그 28일 날 그 실질적인 그 지휘관이었던 황진이 이제 총상을 입어 전사하고 29일 그 일본군의 이제 파상적인 공세에 뭐 결국 이제 성이 무너져서 이제 함락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얼마 되지는 않으나 그 이런 생환자들이 이제 몇백 명 정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의 어떤 증언을 이제 토대로 그 선조실록 등에는 그 일자별 전투 상황을 비교적 이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내용을 간단히만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록은 이제 선조실록에서 그 진주성 전투의 그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제 기록한 그 7월 16일 이제 기사 내용 중 그 6월 22일의 이제 기록입니다. 여기 보면 22일 그 오전 10시경 그 적의 이제 대부대 이제 두 기가 이제 넘어와서 한 기는 이제 개경원 그 산허리에 그리고 한 기는 이제 항교 그 앞길에 이제 진을 친 다음 처음에는 이제 30명 정도의 어떤 정찰 부대를 이제 보내서 이제 교전을 한 이후에 그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경까지 수차례 어떤 교전이 이제 발생했음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토대로 이제 지도상에 이제 표시해 보면 22일 그 오전 말티고기를 넘어온 이제 일본군이 각각 그 향교와 그 현재 그 수정산 인근에 이제 부대를 나뉘어 이제 배치하는데 뭐 추정키로 뭐 일군인 그 가토와 구로다의 이제 군대로 이제 보입니다. 이들은 이제 도착해서 이제 진을 꾸리자마자 그 오후 7시경부터 이제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연속적인 이제 전투를 이제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록은 이제 23일과 24일의 기록인데요. 23일에는 이제 낮에 3차례, 뭐 밤에 이제 날차례 이제 공격했으나 이를 뭐 잘 막아냈다는 이제 기록이고요. 24일에는 이제 적의 정원군 이제 5, 6천 명이 그 말티북 고개를 넘어와서 이제 진을 치고 난 이후에 5, 600명의 이제 정원군도 이제 동편에 와서 이제 진을 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를 통해 보면 이제 후속 부대들이 이제 진주성 내에 그 속속 그 도착하고 있었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25일에는 그 일본군이 이제 동문 밖에다가 이제 흙으로 이제 언덕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토옥을 세워서 이제 성안을 내려다보면서 이제 탄환을 이제 퍼붓자 그 황진과 이제 관민들이 그 모두 나서서 그 성안에 이제 높은 그 언덕을 이제 하루 만에 샀고 이곳에서 이제 현자 총통을 쏘아서 이제 토옥을 이제 파괴했으나 적이 이제 개소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이날에도 뭐 교전은 이제 계속 이어져서 뭐 낮에 3차례, 뭐 밤에 4차례 뭐 접전이 있었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주로 뭐 지대와 이제 성벽이 낮아 공격이 용이한 뭐 동문과 이제 북쪽 성벽이 이제 주 공격 대상이었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26일 이제 전투 기록은 그 이전 영상에서 그 명군의 그 지원을 이제 간절히 바라는 그 수성군 그 장수들이 했던 상황을 이제 설명하면서 언급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뭐 이날 뭐 흔히 그 기갑차라고 이제 설명하는 이제 공성 무기를 동원해서 그 성을 이제 공격했다는 것과
그 산대를 이제 2개 만들어서 이제 동문 쪽을 이제 공격하였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이전에 그 행주산성 전투에 그 사용된 그 화약 무기를 이제 다룬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일본 그 전국시대 당시의 그 공선전 모습을 이제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성 밖에 그 토성을 쌓고 이제 공격하는 모습과 그 정난이라고 하는 그 막루 모양의 이제 공성 무기를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정난이라는 이제 공성 무기입니다. 현장에서는 이제 바로 이런 그 고정된 그 구조물로 이제 제작하기도 하고, 뭐 하단에 이제 바퀴를 달아서 뭐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그 26일 전투에는 이런 이제 정난을 이제 2개 만들어서 그 진주성 그 동문 공격에 이제 사용했다는 이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앞서 이제 기록에서 이제 묘사했던 이제 기갑차라는 이제 공성 무기인데요. 내부에서 이제 병사들이 이제 성벽을 그 허무는 그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무기가 뭐 특이한 것은 이제 아니고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로부터 이제 성문 등을 이제 부수는 데 사용한 뭐 충차의 그 한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일에는 그 이전 날보다 더 뭐 감열찬 이제 공격이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동문과 서문 그 양쪽 방향에서 이제 공격을 해오는데 그 5군데의 언덕과 뭐 정난, 뭐 기갑차 등을 이제 총동원하여 이제 공격을 하니까 진주성 내 이제 조선군 사망자만 그 300여 명에 달하는 뭐 개전 후에 그 최대 사망자가 이제 발생하는 이제 위기를 맞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뭐 김해부사 이제 이종인이 뭐 동문과 서문 또 저녁에는 또 신북문을 이제 오가며 이제 맹활약해 줌으로써 적이 물러갔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28일 그 6일간의 그 혈전 속에 그 진주성 수성을 이어가던 이제 조선군에게 그 불운의 그 기운이 이제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진주 목사 이제 서예원이 그 야간 경비를 이제 소리하자 그 적이 이제 몰래 잠입하여 이제 성을 뚫어 이제 무너지려 하는 그 위기상이 발생하고 이를 막기 위한 치열한 이제 교전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일본군 그 피해 상황을 이제 살펴보던 이제 황진이 그 일본군의 그 저격을 받아서 이제 사망하는 이제 사건이 이제 발생합니다. 실록에는 이제 황진이 이때 전사했다는 기록과 함께 혹자는 뭐 이때는 이제 부상만 입었다가 이제 성이 함몰될 때 이제 피살되었다고 이제 한다며 2가지 기록을 이제 남기고 있지만 그 난중 잡록에서는 이제 후자의 내용은 이제 틀린 것이라 이제 부연 설명까지 이제 달면서 이때 전사한 것이 맞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날 그 전장의 그 최고 지휘관인 이제 황진이 도전 그 전사하면서 그 성내 민심은 뭐 급격한 이제 불안감에 이제 뭐 흉흉해질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두려움도 이제 닥쳐오게 됩니다. 29일 그 진주성 전투 그 최후의 날이 이제 닥쳐옵니다. 황진이 이제 전사한 후에 그 순성장을 맡은 이제 서예원은 완전히 이제 겁을 먹어서 이제 전의를 이제 상실하며 그 눈물을 흘리며 이제 성례를 이제 뭐 순행을 하니까 이를 우려한 이제 최경해가 그 전라자도 의병장 그 임계영의 이제 부장이었던 이제 장윤으로 이제 순성장을 이제 대신케 했으나 이분마저 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적탄환에 이제 전사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설상가상으로 그 오후 들어서 그 적의 공격에 이제 취약해진 이제 동문 성곽이 장맛비에 결국 그 허물어지면서 그 일본군의 어떤 대대적인 공세가 이어지고 이어서 그 북문을 지키던 이제 그 김천일의 이제 군사까지 이제 뚫리면서 일본군이 이제 성안으로 이제 물밀듯이 이제 진입하게 됩니다. 뭐 이후에 뭐 성내 이곳저곳에서 이제 교전이 발생하게 되고 뭐 패퇴한 이제 잔여병들은 결국 그 남쪽의 그 촉성루 일대로 이제 몰리게 됩니다. 이곳에서 뭐 김천일, 뭐 최경해, 뭐 고정우 등은 이제 남강에 이제 투신하고 이전에 뭐 임진왜란 최초의 승리를 이제 거둔 장소라고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제 김준빈과 그 전투에서 그 맹활약했던 이종인도 이곳에서 이제 모두 이제 전사하게 되면서
진주성 전투는 이제 일단락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일본 측 기록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측의 기록은 우리 그 선조실록 같이 이제 국가에서 펴낸 뭐 정사 기록은 없고, 그 각 다이묘 가문들의 이제 기록이나 뭐 이들과 관련된 이제 개인 기록물들이 이제 주류를 이룹니다. 이들 문헌들이 뭐 대부분 그 자신들 가문에 대한 뭐 업적을 이제 과시하는 목적으로 이제 작성된 문서들이 많다 보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 뭐 검증되지 않거나 뭐 과장된 또는 뭐 왜곡된 내용들이 많아서 그 사료로서의 가치가 이제 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이들 문서 중에도 뭐 사료로서의 어떤 뭐 가치로 인정할 만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루이스 프로이스의 뭐 일본사와 함께 그 모리 가문의 기록인 이제 엄덕기와 그 시마즈 가문의 이제 정한록인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이들 두 가문은 그 이후에 그 메이지 유신을 이제 주도하고 이제 뭐 조선의 병탄에 앞장섰던 이제 조슈와 이제 사스마 지역을 이제 대표했던 다이묘라는 어떤 공통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들 가문의 이제 기록 중에 특히 그 엄덕기는 그 내용에 있어서 이제 비교적 이제 사실적인 면이 많고, 다른 이제 국내외 뭐 사료들과의 어떤 고차 검증을 통해서도 뭐 증명되는 이제 내용들이 이제 많아서 그 임난을 연구하는 어떤 사료로서의 가치가 상당한 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엄덕기의 내용을 위주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엄덕기의 그 일자별 전투 기록 중 이제 일부인데요. 일본 음력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그 숫자상으로 이제 하루 빠르기 때문에 조선 기준으로는 이제 6월 25일에 뭐 해당하는 이제 기록인데, 이날 그 진주성을 이제 포위 공격했다는 기록과 함께 그 진주성의 어떤 지형 형세와 이제 방어태세, 또 이제 장마비로 이제 불어난 이제 난강상을 이제 설명하면서 기갑차를 이제 동원한 이제 전투 상황 등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조선 측 기록과 뭐 상호 이제 보완되는 내용들이 있음을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제 엄덕기에 나오는 이제 진주성 최후의 이제 모습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28일 날 그 성벽이 이제 무너지자 우키타, 가토, 뭐 구로다의 이제 병력이 이제 일시에 이제 진주성으로 이제 진입해 들어왔고, 그 성내의 어떤 격렬한 저항과 이제 화재로 연기가 이제 가득 차서 피하 식별이 이제 구분이 어려울 정도라고 이제 하면서 진주성 그 함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서예원으로 이제 추정되는 그 진주 판관의 이제 목을 우키타의 이제 수하인 이제 오카모토라는 자가 이제 베었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적의 이제 공세에 밀려난 이제 군관민들이 그 촉성로로 이제 추정되는 이제 진주성 남쪽 그 높은 암벽으로 올라간 다음에 강물에 이제 투신해서 이제 죽은 조선 사람들이 이제 많았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엄덕기는 그 남강 그 건너편에 있던 이제 기카와 히로에이 군이 그 성 안에서 이제 교전이 벌어지자 이제 강을 건너와 이제 공격에 이제 가담하는데, 이때 뵌 그 조선인이 총 653명이라 하고 있으며, 그 기카와 함께 그 건너편에 있었던 이제 우키타의 병력도 그 도주하는 조선인 300명의 이제 수급을 베었다 해서 이제 이들의 전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그 진주성 내 그 조선 군관민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숫자가 3만이라고 하면서 이들 대부분이 뭐 죽어서 이제 강을 건너 이제 도망간 자들은 한 4,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즉, 그 2차 진주성 전투 당시 그 조선인 3만이 이제 이곳에 있다가 이제 무차별 그 학살되었다는 것인데요. 그 조선 측 기록이 주로 이제 6만이라고 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한 반 정도의 이제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이후 영상에서 한번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8일간의 그 진주성 전투 상황과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그 고전 그 병법서를 이제 좋아해서 뭐 진주성 전투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중국 고전 병법서 중에 이제 무경칠서라고 해서
그 손자, 모자 병법서를 포함하여 이제 대표적인 병법서 이제 7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위로자라는 병법서에 보면 성을 지켜 승리하는 법을 다룬 이제 숙권편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그 부분만 이제 요약해 보면 유리한 지리를 점하고 성곽을 쌓는 것은 방어전의 철칙이다. 단순히 백성의 힘을 소비하여 흙이나 쌓는 그런 일이 아니며 참으로 지켜내기 위한 것이다. 이리하면 한 사람의 병졸이 적병 10명에 필적하는 역할을 한다. 1천장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1만 명의 병력을 필요로 한다. 견고하고 두터운 성벽, 예우가 충분한 병력, 충분히 확보된 식량과 정강한 무기 같은 조건이 갖추어질 때에야 비로소 만전의 수비태세라 할 수 있다. 공격하는 측이 가령 10만을 넘는 대군이라 하더라도 방하는 쪽에 확실한 구원군이 있으면 지켜낼 수 있다. 반대로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하더라도 구원군을 기대할 수 없으면 지켜내지 못한다. 성의 수비가 굳건하고 그 위에 구원군도 기대할 수 있다면 무지몽매한 백성이라도 사력을 다해 싸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실로 철옹성이다. 이것이 곧 방어자의 방법이다. 이 내용에 비춰본다면 1차 진주성의 어떤 선전과 2차 때의 어떤 패전에 대한 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2차 진주성 전투와 관련하여 그 논쟁이 될 만한 이제 주요 사안들에 대하여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